안녕하세요. 캐치국어 쌤 박세경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요한 포인트 잘 학습해 보았으니까 학습한 내용 맞는지 점검하는 시간,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본질이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언어가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본래 성질, 어떤 거?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말과 그리고 언어의 형식과 내용은 필연적이지 않더라. 그리고 두 번째, 언어의 사회성.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돼. 자, 언어의 역사성.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더라. 그쵸? 자, 그리고 언어의 창조성.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활용하여서 무한한 말들과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라는 게 언어의 창조성이었습니다. 그럼 관련된 문항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한 개념들 잘 정립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1번입니다. 언어의 본질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보자. 1번, 사회성. 언어는 당대의 사회 모습을 반영한다? 우리 사회성이 어떤 뜻이었지?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야. 그치? 함께 이렇게 쓰자. 탕탕탕 정했어. 라는 거잖아요. 2번 역사성. 언어는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한다고? 아니요. 만들어지다가 변하다가 사라지다가. 그치? 3번 창조성. 언어는 인간이 마음대로 바꾸어 말해도 상관없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소통할 건데? 상관 있어요. 그치? 4번의 규칙성. 언어는 모든 언어권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약속이다. 우리가 국어를 너무 잘 쓰잖아? 그렇다고 해서 영어권에 가가지고 우리가 잘 쓰는 국어를 막 쓴다면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할 거예요.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어를 사용할 땐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거야. 우리말의 경우에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써야 되겠고 주어 자리에는 주로 이가라는 주격조사를 써야 돼. 이런 것들이 규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정해졌네요. 5번입니다. 대상을 가리키는 말소리와 대상의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형식과 내용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게 바로 임의대로 이름을 붙였어 자의성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찾고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다음에 나타난 단어들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본질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한국어로는 나무, 영어로는 트리, 베트남어로는 꺼이라고 한대요. 여러분들 이것만 딱 봐도 알아야 돼.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일까? 언어의 자의성, 대상, 이 대상의 의미와 형식, 말소리 사이에는 필연적 관계가 없으니까 얘가 나무라는 이름을 타고 태어났다면 어디서나 나무 불러야 하지만 얘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구나.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1번, 뜻은 같지만 각 언어마다 말소리는 달라요. 맞아요. 2번, 인간은 새로 배운 단어로 무한한 문장을 만드는 건 언어의 무슨 성? 창조성이기 때문에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나무가 지닌 뜻과 말소리 나무의 결합은 우연적이야. 우연히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그치? 하늘이 된 것도 꽃이 된 것도 모두 우연히 임의대로 마음대로 결합된 겁니다. 걔가 이름을 타고 태어나서가 아니라 우리 그냥 제 꽃으로 부르자. 사회적 약속 탕탕탕 하게 된 것도 결국은 마음대로 맺어지게 된 거더라. 4번, 한국어 나무가 가리키는 대상은 베트남어 꺼이와 같다. 모두 나무를 가리키니까. 5번, 같은 의미를 가리키는데 언어에 따라 다른 말소리를 내는 언어의 특성에 해당합니다. 의미는 같지만 소리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왜? 의미와 형식, 내용과 말소리 사이에는 필연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답 2번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이에요. 보기와 관련 있는 언어의 본질로 알맞은 것을 찾아보자. 살우비라고 하는 말은 화살통을 덮어두던 덮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화살을 갖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아마 이걸 조선시대에 선비들, 양반들한테 물었다면 난 가지고 있지 라고 대다수 많이 대답을 했었을 것 같아. 그때에는 그 대상이 자주 쓰이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서 많이 활용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대상을 쓰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점차 사라지게 되겠네. 언어라고 하는 건 이 사루비란 말은요, 언젠가 만들어졌겠지. 화살이라는 게 있었고 이걸 나중에 어떤 화살통을 만들어서 덮어두었고 거기다 또 덮어둔 덮개를 만들었을 때 사루비라고 부르자 약속했겠지.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말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왜? 언어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요. 그치? 만들어지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4번입니다. 보기와 같은 언어의 본질을 드러내는 예로 알맞은 것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아이가 말을 배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몇 개의 낱말만을 따라하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말하는 목적이나 상황에 맞게 스스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여러분들 아기 때 생각해봐. 우리가 배웠던 단어 몇 개 안 됐었을 텐데 그걸 계속 듣고 다른 말 또 들어보고 다른 문장 들어보고 하면서 우리가 무한히 새로운 단어와 문장들을 만들어 쓰잖아. 그치? 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1번, 나모가 나무로 소리가 변하는 것은 변화하고 있는 것.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건 무슨 성? 역사성. 인간은 꽃이란 단어를 이용하여서 무수한 문장 만들 수 있어요. 꽃이 예쁘다, 노란 꽃이다, 꽃을 샀다 등등의 다양한 문장 만들 수 있는 것 바로 언어의 창조성입니다. 3번, 자전거라는 대상을 자전거라고 말하자 약속한 것이래요. 바로 이런 걸 언어의 사회성. 옛날에 100을 의미하던 on이라는 말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언어가 사라지는 것인 바로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집을 우리는 집이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house라고 해요. 동일한 대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부르는 말들이 달라요. 왜요? 그 대상이 이름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서,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서, 뭐와 뭐의 의미와 형식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내용과 말소리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이런 걸 바로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두었네요. 2번 찾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언어의 사회성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알맞은 것을 찾아보자. 1번입니다. 뜻과 말소리 사이에 필연적인 관련성이 갑자기 생겨? 없다가? 자, 여러분들 방금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뜻과 말소리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는 게 자의성이었죠. 그렇다고 사회성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게 생길 리 없죠. 2번, 대화가 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2번이요. 왜? 이 종이를 종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게 사회성인데 나는 이 사회성을 지키지 않겠어. 난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리. 꽃이라고 불러야지. 안 돼. 다른 사람들과는 소통이 불가능. 3번, 한정된 단어만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한계가 발생한다. 사회성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양한 단어들을 다 말할 수 있을 거야? 4번에 모든 나라의 언어가 동일해. 너무 또 좋은 일 아닌가? 다른 나라 언어 안 배워도 되니까, 그치? 다 한국어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건 사회성과 무관하고요. 5번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의 뜻과 말소리의 관계에 관한 사회적 약속이 변한다고? 여러분들, 얘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어가 변해요, 의미가 변해요, 형식이 변해요. 바로 역사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봐야 했었던 건 사회성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2번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봅시다. 다음 단어들을 사용하여 언어의 역사성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 단어들과 함께 묶이기에 알맞은 것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어떤 뜻이었을까?
몸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이 얼굴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축소, 변화된 예입니다. 자, 놈 같은 경우에도 어떨까요? 놈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원래 사람 전체를 이르는 표현이었다가 이 사람 중에서 좀 낮잡아 부르는 말로 변화된 표현이잖아. 의미가 또 줄어들었네요. 축소되었습니다. 자, 영감의 경우 어떨까요? 영감의 경우도 원래는 어떤 벼슬에 있는 어른들을 일컫는 표현이었을 거야. 그런데 그 표현이 이제 나이가 든 사람으로 의미가 넓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엔 의미가 변화되는데 확대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 예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1번에 곧 같은 경우는 지금 표기가 꽃으로 바뀌었어요. 불휘 나와 있으니까 불휘는 뿌리로 표기가 바뀌었어요. 이건 표기가 바뀐 것이지 의미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미르는 용을 이르는 우리나라 고유어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진 말. 즈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즈문은 천을 가리키는 우리나라 말이었지만 얘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이 경우는 소멸, 사멸되고 있는 예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5번 어여뿐인데요. 어여뿐이란 말은 옛날에는 불쌍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가 지금은 예쁘다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의미가 이동한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의미가 축소된 경우, 얘는 의미가 확대된 경우, 얘는 의미가 이동한 경우, 어쨌든 의미가 달라진 경우, 변화된 예이기 때문에 답은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얘가 제일 어려운 문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잘 해결하셨을까요? 자, 7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언어의 본질로 알맞은 것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침팬지, 원숭이, 고릴라 등의 동물들도 그들 나름대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렇지만 그 의사소통은 고정적이고 본능적이고 아주 제한적인 신호에 불과하여 뜻밖의 상황에 적응하는 새로운 신호를 만들어 사용하지는 못하더라. 반면 인간은 배웠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표현을 직접 만들어 쓸 수가 있더라. 우리가 앞에 공부했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사용한 다양한 문장들은 어렸을 때 문장을 외우고 이 문장 꼭 써야 되니까 나중에 내가 이때 쓸 때 기억해서 외워두자 라고 하는 문장들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조합하여서 무수히 많은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이런 걸 언어의 무슨 성? 창조성.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건 인간의 언어의 특성, 동물의 언어와는 다른 지점입니다. 그렇죠? 물론 동물들한테도 언어의 사회성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거야. 지네들 나름대로 약속을 하여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 저쪽으로 피해야 돼 등등이 있겠지. 하지만 창조성,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건 단어를 가지고 무한히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 문장들을 많이 만들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었습니다. 답은 몇 번으로? 5번으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볼게요. 보기의 사례와 관련된 언어의 본질로 알맞은 것을 찾아보자. 사과를 바나나로 바꿔 부르면 다른 사람 알아들을 수 없을 거예요. 왜요? 사과는 사과로 부르기로 사회적으로 약속했으니까. 언어의 사회성. 한국은 집, 미국은 하우스, 이탈리아는 까사로 같은 대상을 각기 다르게 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상, 그 의미가 말소리와 필연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른 형식으로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어리다 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어리석다 라는 뜻이었지만 지금은 나이가 적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라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화하는 거잖아. 생성됐다가 변화했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언어의 이런 흐름들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했습니다. 철수가 빵을 먹다의 문장에서 철수 자리에 영수나 지수,
빵의 자리에는 떡, 밥 등이 들어간 문장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수가 떡을 먹는다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활용하여서 무한히 많은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창조성입니다. 그러면 기억, 사회성이 기억 들어가는 거 이렇게 2개. 그리고 자의성은 니은. 그럼 답이 찾아졌네요. 3번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맞게 연결해 두고 있네요. 9번 볼게요. A, B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걸 읽어나가야지 우리가 A, B를 찾을 수 있겠네. 지문 같이 읽어볼게요. 닉은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왜 이런 낱말은 이런 뜻이고 저런 낱말은 저런 뜻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개라고 하는 말이 A에 해당합니다. 개라는 말이 꼬리를 흔들며 왈왈 짖는 동물을 뜻한다고 누가 정했나요? 왜 정한 거죠? 라고 물어봤어. 누가 정한 거죠? 선생님이 대답했다. 누가 개를 개라고 했냐고? 네가 그러는 거야. 너와 나와 이 반에 있는 아이들과 이 학교와 이 마을과 이 도시와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 그렇게 하자고 약속한 거야. 여기가 프랑스라면 그 털복숭이 네발짐승은 다른 말로 그러니까 시행이라고 불렀을 것이고 우리 말로는 개지. 독일어로는 훈트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른 말이 있어. 하지만 이 교실에 있는 우리가 개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로 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면 걔는 또 그 이름으로 불릴 것이고 나중엔 사전에도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될 거다. 사전에 나오는 말은 바로 우리가 만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이거 보니까 어떠한 언어의 본질이 떠오르나요? 언어의 사회성. 이 언어가 앞에서 이야기한 자의성 때문에 이름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야. 대상의 의미는 갖고 태어나겠지만 형식, 말소리는 붙여지지 않았잖아. 그치? 그런데 이거를 사회에서 이렇게 부르자라고 땅땅땅 약속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의 일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볼게요. 1번, A는 내용을 실어 나르는 형식, 말소리에 해당하네요. 2번, B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의미에 해당하네요. 맞습니다. 자, 3번, A와 B는 자의적으로, 임의대로, 마음대로 결합된 것이다. 맞는 설명, 언어의 자의성이죠. 4번, B의 뜻을 지닌 A는 언어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개, 프랑스어로는 시행, 그리고 독일어로는 훈트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겠네요. A는 B의 뜻이 아니라 B가 A의 뜻이 되겠죠. 또한 B가 말소리가 아니라 A가 말소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한 문제네요. 자, 10번에 기억과 니은에 나타나고 있는 언어의 본질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은 우리가 그 개를 개라고 부르기로 모두 나라 사람, 학교의 친구들, 우리 모두가 결정한 거야 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바로 언어의 무슨 성? 언어의 사회성. 자, 니은 볼까요? 여기가 프랑스라면 다른 이름으로 불렸겠지? 독일은 또 다른 이름이야. 왜 그럴 수 있을까? 대상의 의미는 말소리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서,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서잖아. 그치? 이거 바로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그치?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기본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어. 그럼 심화 문제 4개만 풀면 이제 끝나네요. 넘어갈까요? 보기에서 정답을 무지개라고 말하는 이유를 언어의 본질과 관련하여 설명한 것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 온 뒤에 공중에 떠있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나타나는 7빛깔의 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고 했더니 정답! 무지개! 라고 대답하네요. 자, 1번. 그 사회에서는 무지개라고 부르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무 정답 바로 나왔네. 바로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뜻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소리는 무지개야 라고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인 근거, 탈락. 누군가가 만들어내서 아니고 사회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었다. 언어의 역사성과 연결 지어 보려고 했지만 관련 없고요. 단어를 배운 학생이 새롭게 계속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창조성에 해당하는데 지금 이것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답은 쉽게 1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보기에서 언어의 역사성을 알 수 있는 말을 찾아 분류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속담에 길로 가라니까 뇌로 간다더니만 편한 방법이 있는데도 고집이 세기가 미르고집이구나. 인터넷이 보편화된 세상에서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두고 손으로 쓰겠다니 세종대왕께서 보시면 어여쁘고 어리다고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옛날에 썼던 표현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뇌라든가 미르 그리고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컴퓨터나 휴대전화라고 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말들 또한 어여쁘고 어리다라고 과거에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지금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된 단어들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매와 미르는 예전에 사용하다가 사라진 말이 맞아요. 각각 산과 용을 일컫는 표현인 우리말이었는데요. 아름다운 우리말이 사라졌습니다. 자, 2번. 어여쁘고 어리다는 의미가 그대로인가요? 어여쁘다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는 불쌍하다. 지금은 예쁘다. 그리고 어리다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는 어리석다. 지금은 나이가 적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인터넷, 컴퓨터, 휴대전화는 예전에 비해 의미가 확대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말이잖아. 4번에 길과 휴대전화는 새로운 사물이나 문화가 나타나면서 생긴 말. 휴대전화는 맞는 설명이겠지만 길에 대한 설명은 연결될 수 없겠습니다. 자, 고집과 세상은 예전에 사용하던 의미와 현대에 사용하는 의미가 달라진 표현인가요? 아니,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심화 문제라고는 했지만 어렵지 않게 잘 해결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글에서 남자가 인정한 언어의 본질과 남자가 어긴 언어의 본질로 알맞은 것을 찾아보자. 같이 읽어볼까요? 프랑스 사람들은 침대를 리라고 하고 책상을 타블, 그림을 타블로, 그리고 의자는 쉐즈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서로 다 알아듣는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말을 통한다. 어째서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지 않느냔 말이야.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런 다음 웃음을 터뜨렸는데 이웃들이 벽을 두드리며 조용히 합시다 라고 고함을 지를 때까지 그는 웃고 또 웃었다. 무섭지? 자, 이게 이제 달라질 거야. 이렇게 외치면서 그는 이제부터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상은 책상이다를 읽어보면 너무나 하루하루가 단조로웠던 사람이 이 단조로운 일상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대상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면서 빚어지게 된 일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는 이 남자가 인정하고 있는 언어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의자라고 부르는 걸 다른 나라에서는 뭐 회즈라고 부른다던가 그렇게 부르면서도 그들은 서로 알아듣네? 그런데 이렇게 붙어있는 이름들을 왜 우리는 꼭 책상은 책상이라고 불러야 되지? 의자는 의자로 왜 불러야 되지? 책상이라는 말이 진짜 책상이라는 의미와 관련이 있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다르게 바꿔 부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남자가 인정하고 있는 언어의 본질은 바로 언어의 무슨 성? 자의성이야.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는 필연적이지 않아서 그렇게 이름을 불러야 될 필요가 없어. 침대의 사진이라고 불러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어떤 언어의 본질을 어겼지? 우리가 이 대상이 이 의미가 말소리를 갖고 태어났진 않았어. 하지만 그럼에도 사회적으로는 얘를 종이로 부르자라고 한 약속이 있잖아. 사회적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이 남자는 그것을 어기고 뭐라고? 침대의 사진이라고 불러야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언어의 사회성을 어기고 있구나라고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으로? 3번으로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자, 보기의 밑줄 친 단어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본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가를 보니까 공을 차다라고 할 땐 뻥 차버리는 거지 발을 이용하여서. 그런데
밤이 차다라고 하는 건 기온이 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차다라고 하는 말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서로 달라. 이거 우리가 봤었는데 바로 동음, 이의, 같은 경우에도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준다. 말소리가 의미와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면 하나의 의미에 하나의 말소리 이런 짝꿍이 있을 텐데 이것도 차다라고 되어버린 것은 의미와 말소리가 필연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연필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연필, 영국에서는 펜슬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니? 이 아이가 의미는 있지만 말소리를 연필로 갖고 태어났다면 어디 가서나 연필이었겠지만 우리나라에선 연필이지만 다른 나라는 펜슬로 부르는 걸 보니까 얘는 말소리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니야 라는 겁니다. 맞나요? 1번, 인간은 새로운 말을 무한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창조성이니까 탈락. 2번, 언어의 내용과 형식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언어의 자의성. 2번. 3번, 언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약속이다. 언어의 사회성.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소멸하며 말소리와 뜻이 변하기도 합니다. 라는 건 언어의 역사성. 5번, 언어의 작은 단위를 결합하여 더 큰 단위를 만드는 과정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 이 규칙을 지켜야 돼 라는 건 규칙성입니다. 따라서 답은 쉽게 2번 찾으시고요. 우리가 선택지를 보면서 이미 이번 단원의 중요 내용이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창조성,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역사성인데요. 여러분들이 문항을 풀면서 계속 반복됐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머리에 잘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해결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감이 잡히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예시들, 문제들도 좀 해결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이해한 시간 살짝 가져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배운 내용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